그러면 이제 도예하고 계신 용우 작가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용우 작가님의 작품들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브랜드 명이 어떻게 되죠? 제 브랜드 명은 이제 리 포셀린이라는 브랜드인데요. 리라는 뜻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시라는 뜻을 갖고, 포셀린을 일반적으로 좀 이런 그 도자기 브랜드들이 세라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세라믹이라는 단어는 범주가 굉장히 넓고,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이런 콘크리트 종류들도 세라믹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그 폭을 조금 더 좁혀서 도자기에 해당하는 포셀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와 도자기가 합쳐져서 우리가 굉장히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물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현대에 다시 와서 이 사물의 용도나 이것이 갖고 있는 미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과연 지금 현재와 맞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자기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 어울릴 만한 미감으로 다시 만들어 보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작품과,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세 점의 설치 작품이 이제 수지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주로 황동 그리고 적동 이런 재료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런 재료들의 어떤 매력이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제가 선택한 재료가 기본적으로 금속 재료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언어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물론 금속과 금속에 위에 이제 각인하거나 새기는 방식이나 뭔가를 채워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걸 완벽하게 드러내거나 혹은 드러내지 않거나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약간 저한테 있어서 금속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완벽할 것 같지만, 제가 어떤 처리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분명히 녹이 슬고 뭔가 기스가 난다거나 상처가 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런 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금속과 언어는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완전하고 저한테 어떤 순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물체나 어떤 표현이지만, 그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는 맥락에서 어떤 그런 두 가지의 그런 속성을 드러내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혁규 작가님 작품 중에서 조금 제 눈에 띄었던 거는 여기 중간 정도에 있는 작품인데, 저희 전시를 하게 되는 준비 과정을 담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그리게 되신 이제 계기가 있으실까요? 최근에는 근 1년 정도, 2년 정도부터는 제가 마주친 사람들을 지하철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외국에서 마주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남는 기억들을 가지고 드로잉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다시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들을 드로잉을 했는데, 전시 회의 날이 있는 날마다 끝나고 드로잉을 한 것이 모은 작업들 혹은 작가들과 작가들의 작품을 주제로 한 만화들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요. 사실 전시장에서 작품에서는 작가들을 찾기가 어렵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일단 기획전인데 작가들 사이의 접점이 오히려 작품 간의 접점보다 더 많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참여 작가들 간의 접점들, 참여 작가들에 대해서 제가
뭐 느끼거나 혹은 가지는 공상들 그런 것을 다루면서 좀 작가들을 한번 묻고 그 숨겨진 존재를 다시 드러내고 그런 게 또 하나의 버퍼링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조금 뭐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실 위험하진 않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기용 작가님은 어떤 예술계 안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점, 이거는 좀 이런 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질문인데요. 저는 물론 아직 제가 어리고 작가로서 나아갈 경험하고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예술계가 한 20년, 30년 근내에 들어서 어떠한 소통의 매개체거나 혹은 내용 전달 그리고 어떤 개념의 전달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전시들이 각광을 받고 하지만 예술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자기 만족이라던가 개인의 자아 실현이라던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호응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많이 부각되지 못한 게 지금 미술계의 문제라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용 작가님은 아티스트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나 사회와의 관계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의 기호에 맞는 조형과 개인의 기호에 맞는 행위 그 사이에서 제 작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회와 연결될 수 있을까 미심쩍게 생각하고 그런 시선을 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개인의 변화는 개인이 이렇게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개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끼치고 주변의 변화는 결국 곧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이 곧 사회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평생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간을 좀 아껴가면서 마시자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도 저는 한 잔을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목표를 다들 갖고 있을 텐데 지훈 작가님은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종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라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저라는 작가도 하나의 개인이고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이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들은 매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순간에 와 있던지 지금 나한테 무엇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 또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무엇인지 그거를 그 순간에 어떤 잠정적인 결말을 내리거나 예측하면서 표현을 해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아까 기용 작가님도 개인적인 작업이 사회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제가 이전까지 했던 작업이 이제 개인의 어떤 제가 겪은 사건으로부터 혹은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치열한 고민을 해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물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작업이 되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게 진짜로 깊이 있게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술 하시는 분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궁금한 점이 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진을 찍는데 사진에 대한 영감이나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누구한테 이제 나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물론 방금은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술하시는 분한테 약간 이제 발상이나 어떤 예술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과 그냥 그렇지 않은 시간은 경계가 있는지, 혹은 그런 경계를 뭐 인위적으로 정하는지를 궁금해서 옥규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죠. 영감을 받고 그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시간과 구분이 되어 있는지, 경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영감을 받거나 혹은 시간을 정해놓고 작업을 진행한다거나 영감을 받는 거는 사실 아직 제 작업들이 막 좀 구조적으로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영감들에 의해서 좀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기억을 가지고 그리는 드로잉들은 그 피사체라고 했지, 그 대상 자체가 영감이 되는 것 같고, 아닌 경우는 어떤 주제에 대한 영감을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떠오르는 게 어떤 동기가 있어서 떠오르는 건데, 동기라고 할지 활력이라고 할지 보통 어떤 뭐 만화책 같은 경우는 그 주제에 대한 생각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영감이 나타날 때마다 뭐 메모를 한다든지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 번 전 작업을 하면서 영감이 좀 소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한 작업을 다 끝마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시 손대는 것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정원이라는 작업을 올해 초에 했지만 다시 손대기가 어려운 게 영감이 다 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이 풀렸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도예를 하시는 용우 작가님의 팝업 스토어가 저기 안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작가님의 여러 작품들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전시 준비 과정에서도 계속 봤었고, 그래서 이뻐서 저도 뭐를 꼭 사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오늘 이제 가져오신 작품, 그리고 평소에 만드시는 작품들이 주로 머그, 주전자, 이런 어떤 티웨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티웨어를 리버셀린의 첫 어떤 시리즈 혹은 어떤 첫 방향성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예품이라고 했을 때 그게 사람들한테 호소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적정히 모아져야 하는 시간, 그리고 만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거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바쁘게 밥을 막 먹어치우고 그러는 시간들은 사실 물건을 만지고 하기에는 꽤나 빠듯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도 차를 한 잔 마시러 가자라고 하는 거는 잠깐 우리 쉬어볼까? 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를 마시는 시간 자체가 제가 만든 사물이 그
상대방들에게 향유되어질 수 있는 보다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